죽염은 어떤 거냐면 대나무에 천일염을 채워서 9번을 굽게 됩니다. 천일염 자체도 염화 나트륨에 각종 유익한 미네랄이 있는데 거기에 대나무의 좋은 미네랄이 흡수가 됩니다. 칼륨의 함량이 굉장히 올라가요. 나트륨 먹으면 붓는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칼륨은 또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죠. 죽염 드시면 정제염만 드실 때보다 부종이 확 틀려요. 소금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정보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에게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짜게 먹으면 살찐다. 또 저한테 짜게 먹으면 위암에 걸린다. 뭐 신장이 나빠지지 않냐. 또 혈압 있는데 괜찮냐. 또 당뇨가 있는데 먹어도 되냐. 이런 질문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 말씀드릴 게 첫 번째, 이제 소금과 정제염은 다르다. 이제 여기서 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정제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제염과 그럼 소금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제 소금은 그야말로 바닷물이 건조된 상태잖아요. 근데 바닷물은 어떤 걸까요? 물론 염도가 있습니다. 그 NaCl이라는 염화나트륨이 있고 여기에 이제 각종 생명 미네랄들이 들어있어요. 그 미네랄과 염분을 먹고 이제 우리 너무나도 바다 생물이 굉장히 다양하게 살고 있잖아요. 예, 그 바다 생물을 키워내기 위한 기본적인 이 젖줄이 되는 영양분이 되는 그런 다양한 미네랄의 총합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제염은 그야말로 이 생명 미네랄, 유익한 미네랄은 싹 빼놓고 NaCl이라고 하는 순수한 염화 나트륨만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소금에 대해서 나쁘다, 뭐 제한해야 된다 이러한 인식들은 다 염화 나트륨만 총칭하는 정제염, 염화 나트륨만 이야기하고 있는 정제염에 대한 어떤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금과 정제염은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짜게 먹는다는 인식이에요. 저희는 짜게 먹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지금 소금 한 수저를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물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저를 정말 망치려고 나쁘고 하려고 억지로 소금을 먹고 물을 안 준다고 해도요. 우리 몸속에 일정한 염도, 즉 체액의 염도 0.9%인 체액을 유지하려는 항상성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그 농도가 올라가지 않고요. 나머지 불필요한 염분은 다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의 염도는 항상 일정하게 0.9%를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짜게 먹는다는 인식 자체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우리는 알아서 염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 개념을 갖고 계신다면 아마 이런 어떤 소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런 인식은 결국 정제염을 이야기하는 거고 소금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두 번째, 또 짜게 먹는다는 인식, 이것만 바꿔주신다면 아마 소금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바뀌실 것 같아요. 정제염과 죽염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정제염이 이런 거예요. 바다 미네랄의 총합, NaCl을 포함한 바다 미네랄을 총합해서 미네랄을 뺀 순수 NaCl인데 이거를 빼내기 위해서 결국에는 인공적인 처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인공염입니다. 가공 물질이죠. 여기에 순수 NaCl만 이제 놔두게 되면은 서로 들러붙어요.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결 방지제라는 합성 첨가물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제염은 자연의 물질이 아니라 인공적이고 가공된 그러한 소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죽염은 어떤 거냐면 천일염을 가지고 대나무에 천일염을 채워서 한 800도 정도로 9번을 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천일염 자체도 염화 나트륨에 각종 유익한 미네랄이 있는데 거기에 대나무의 미네랄, 좋은 미네랄이 9번 이렇게 구워지는 상태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칼륨의 함량이 굉장히 올라가요. 칼륨이 한 2배 정도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나트륨 먹으면 붓는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칼륨은 또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죠. 그래서 죽염 드시면 NaCl 정제염만 드실 때보다 부종이 확 틀려요. 예, 같은 양의 죽염과 정제염을 먹었을 때 전혀 부종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칼륨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여기에 우리 몸의 면역이라든지 해독이라든지 항산화 또 인슐린 저항성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희귀 미네랄, 미량 미네랄들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게르마늄이라든지
또 셀레늄이라든지 그리고 죽염 특유의 유황, 그 달걀 썩는 냄새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유황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항산화에 굉장히 좋다고 하는 글루타치온의 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황, 셀레늄, 게르마늄 같은 쉽게 얻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그 미네랄들이 굉장히 많이 죽염에는 생성이 돼요. 그러면서 치료 효과는 굉장히 극대화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요즘 소금을 안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다에는 오염물질이 많다. 예,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금을 많이 안 드세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우리가 모든 그 지구상의 쓰레기들이 바다로 버려지는데 그 플라스틱 때문에 인제 소금도 유해하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아주 고온이죠. 마지막에는 무려 1300도 이상의 고온으로 이 죽염을 만들거든요. 구워지면서 미세 플라스틱 같은 바다 오염 물질들이 전소가 돼요. 그래서 어떤 그 소금의 유해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전해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몸속 구석구석 다니면서 우리 몸속 혈관이 지구 2바퀴 반 정도가 되거든요. 굉장히 긴 거잖아요. 근데 그 혈관을 다 구석구석 돌기 위해서는 이 혈액 중에 나트륨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죽염은 9번 구워지면서 소금의 이 동적인 능력, 이런 어떤 움직임의 능력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죽염 먹으면 혈액순환이 잘 돼요. 또 이 손발이 따뜻해졌어요. 또 어떤 분들은 뒤꿈치가 매끈해졌어요. 또 피부가 좋아졌어요. 머리도 나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순환력이 좋아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동적인 능력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치료 효과는 극대화되고 또 유해성은 굉장히 낮춰지는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약용 소금으로 바뀐다. 그래서 죽염은 천일염이 가장 자연 그대로의 상태의 소금이라면 그 환자분들도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도 편하게 어떤 부작용이나 어떤 유해성 없이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약용 소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죽염을 권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당뇨라는 질병을 이해하면 소금이 왜 중요한가를 좀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당이라는 건 우리 생명에 굉장히 필수 물질이잖아요. 우리 당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왜 이 혈당을 두려워해야 되냐, 이 당을 왜 이렇게 무서워해야 되냐, 결국에는 양의 문제거든요. 이게 혈관에 그냥 당이 꽉 차버린 거예요. 우리가 교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도로에 자동차가 이미 꽉 차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교통이 흐름이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교통수단이라는 건 중요한데 너무 많으면 아예 흐름이 안 생기는 거고 이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처럼 당 정체, 당 중독인 상태가 돼서 당을 쓰지도 못하고 정체된 상태를 빠르게 해결하는 정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소변으로 빼내는 바로 당뇨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당은 굉장히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누적되고 중첩되고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인제 이게 질병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일단은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제 도로상에 자동차가 꽉 차 있으면 자동차가 더 들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이제 혈관 중에 당이 이미 꽉 차 있는 상태는 더 탄수화물의 섭취를 좀 막아야겠죠. 그래서 있는 당을 먼저 소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제탄수화물이라든지 설탕이라든지 과당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빠르게 당을 올리는 것들을 안 드시는 것도 물론 방법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지금 꽉 차 있는 당들, 이 당들을 빨리 해독하고 중화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당이 우리 몸속에서 인제 많아지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설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끈적끈적 눌러붙죠. 여기저기 몸에 혈관 속에 돌아다니면서 끈적끈적 붙어요. 그래서 우리 당뇨 환자분들은 아시잖아요. 당화 혈색소, 당화가 된다는 거예요. 들러붙는다는 거죠. 근데 그 들러붙는 걸 끈끈하게 들러붙는 걸 빠르게 이렇게 헤쳐 놓는 애가 바로 소금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단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음식이 막 달아졌을 때 물론 물을 더 넣어도 이 덜 달게 느껴지지만 소금을 넣게 되면 단지 잘 몰라요. 예. 그래서 단짠단짠이라는 음식이 인제 있는 것처럼 실제로 당을 해독하고 빠르게 중화시켜 주는 게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로상의 자동차를 빨리 소모시키고 없애주는 역할. 그게 바로 인제 '소금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끈적끈적 들러붙는 걸 또 막고 또 당뇨의 원인 중에 하나를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걸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인슐린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장에 나트륨의 재흡수를 해 주는 게 바로 인슐린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몸속에 나트륨이 부족하고 저염식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인슐린이 괜히 올라가요. 그래서 저항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밥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식사량 자체도 적어요. 그리고 단 걸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당뇨 전 단계예요. 이런 분들은 저염식만 해도 당뇨 전 단계가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을 계속 재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인슐린의 저항성 자체가 당뇨의 가장 큰 원인이고 고혈당의 원인인데, 이 인슐린 저항성을 소금을 먹음으로 해서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고공행진을 낮춰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금을 드셔주는 게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또 이런 게 있어요. 당 중독인 분들이 어때요? 중독됐으니까 계속 찾아요. 그래서 계속 단 게 땡겨요. 계속 뭔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당뇨의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다식이 있습니다. 자꾸 뭔가 입맛이 땡깁니다. 근데 머리로는 안 먹어야 되는데 땡기니까 참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죽염이라든지 소금을 들여보면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저도 사실은 예전에 약간 탄수화물 중독 상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건강을 이야기하는 약사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죽염을 먹고 소금을 먹는 걸 생활화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염분이고 좋은 미네랄인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자꾸 당을 땡기는 거죠. 그럴 때 그걸 끊어내는 게 바로 소금이고 죽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도 굉장히 유익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당뇨의 해법이 될 수 있고, 지금 빠른 혈관 속에 쌓여 있는 당들을 해소하는 당 해독제고 당 중독을 막아주는 게 바로 소금이고 죽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금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혈액의 염도, 체액의 염도는 한 0.9% 정도의 나트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에서 나가는 물들을 먹어보면 다 짭짤하거든요. 근데 0.9%의 염분을 타서 소금을 타서 먹어보면 굉장히 짜요. 그래서 한 0.6% 정도는 먹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물 간, 이거 딱 맛있다, 간이 맞는다 하는 게 한 0.6%예요. 그래서 저는 500ml, 이제 생수병이 많잖아요. 텀블러도 500ml가 많잖아요. 그래서 500ml 텀블러나 물에 소금은 한 3g 정도 탔을 때 한 대다수의 분들이 이 정도는 참 편안하다, 이렇게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건강인들은 한 12g에서 18g 정도는 드셔도 편안하시거든요. 부종도 없고. 근데 이제 평소에 신장 기능이 좀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이제 저염식을 했다든가 너무 탈수가 심한 분들이 있어요. 즉 몸이 많이 메말라 있는 분들. 몸이 메말랐다는 건 그 안에 염분도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12g만 드셔도 굉장히 똥똥 붓습니다. 그 붓는 이유가 이제 소금을 배출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느리게 배출되는 거거든요. 다음날 이제 안 드시면 바로 다 빠져나가요. 큰일 나는 게 아니라서. 어떤 분은 막 눈이 퉁퉁 부었어요. 눈도 못 뜨겠어요. 그런 분들 여쭤보면 저 옛날에 커피 하루에 6잔 마셨어요. 근데 물은 안 먹었어요. 이런 분들이에요. 그 얼마나 탈수가 심했겠어요. 뭐 머리가 아파요.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그래도 12g 드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뭐 한 3g, 5g 이렇게 시작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좀 편안한 농도나 양으로 정해서 희석해서, 그리고 그런 분들일수록 더 소금물에 대한 거부가 심해요. 왜냐면 내 몸의 염도랑 차이가 많이 나니까 조금만 차도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 정도는 내가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염도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장은 훈련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5g, 6g, 7g 이렇게 늘려 나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저한테 이런 말을 하세요. 이제는 안 짠 물은 못 마시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램수 안 재고 막 넣어서 먹고 있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소금 배출 능력은 훈련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처음에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빨리 좋아지기 위해서 많이 드시는 분도 있어요. 부어도 저는 괜찮아요. 저 빨리 좋아지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뭐 부종이 힘들지 않으시다면 공격적으로 드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짧은 시간 안에 과량을 넣기보다는 분배를 해서, 또 신장이 부담이 가지 않을 정도로 그냥 분배를 해서 몇 g을 드시던 쉬지 않고 조금 소량 드시면 어떤 분도 그런 어떤 부작용이나 힘듦 없이, 불편함 없이 드실 수 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인제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아이 뭐 소금 나쁘다고 하는데 그리고 뭐 소금 먹으면 뭐 혈압 오른다고 하는데 하루에 소금 섭취량 제한하라고 그렇게 다 얘기하지 않나요?"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현재 건강적인 문제가 없거나 또 뭐 내가 건강하다고 하면 제가 굳이 그분에게 억지로 소금을 섭취하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근데 인제 어떤 건강적 문제가 있고 또 뭐 이거 좋다는 거 저거 좋다는 거 다 해 봐도 별로 이렇게 도움되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한번 해 봐도 좋은 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인제 음식을 먹을 때 외에는 대부분 인제 그냥 맹물을 마시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커피를 드시죠. 그리고 술을 드시고 또 음료수를 요즘 많이 드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물은 다 어때요? 염분이 없고 미네랄이 없는 물입니다. 근데 심지어 이런 물들은 나갈 때 어때요? 굉장히 많은 염분과 미네랄을 빠지게 해요. 특히 음료수들은 심하거든요. 예. 그래서 들어올 때는 공짜로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내 걸 빼앗아서 나간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나는 설마 탈 수가 있을까? 내가 과연 내 몸에 어떤 염도에 문제가 있을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라는 거죠. 이 현대인들 중에서 커피 안 드시고 특별히 물 잘 챙겨 드시고 '탈 수가 없다.'라고 완벽히 자신할 수 있는 분은 전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약을 드시는 분들, 평소에 매일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러한 어떤 약도 하나의 우리 몸에는 해독해야 될 독소로 또 작용을 하거든요. 필요한 부분에서 일은 하지만 반드시 몸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해독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설거지할 때 물 필요하잖아요. 근데 독소의 경우에는 더 많은 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씻어내지지 않은 찌꺼기일수록 물이 많이 필요한 것처럼 이런 약물을 매일 드시는 분들은 100% 탈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어떤 다른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기본을 못 맞추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건, 즉 우리 몸에 0.9%의 염도 또 체액의 수분량, 뭐 우리 몸에 최소 70%의 물을 못 맞춰주고 있고 그 안에 어떤 미네랄들의 함량이 미달이 되기 때문에 오는 그 불편한 증상 또는 질병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조건이 맞춰지면 의외로 어떠한 질병이든지 굉장히 빠르게 호전되는 걸 저는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환이나 증상에 대해서 답이 없다. 뭘 해도 잘 안 된다 하는 분들은 한번 소금물 드시기를 좀 권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했을 때 굉장히 결과가 생각지도 않은 부분까지 좋아지는 걸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뭐 관절이 좋아졌다. 또 일단은 피로감이 굉장히 사라졌다. 그리고 손발이 따뜻해졌다. 또 무엇보다 소화기가 굉장히 편해졌다. 변비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소금이랑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현대인들의 모든 생활 습관이 물을 다 빼는 이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죽염이 사실 약은 아니거든요. 어떤 특별한 뭐 뭘 고친다 이런 개념은 아닌데 우리의 환경에서 약처럼 되어져 버린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죽염이나 소금을 먹고 저한테 이런 부분이 좋아졌다고 할 때 저도 사실 놀랄 때가 많습니다. 이게 좀 약간 허탈하기도 해요. 저는 약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떤 건강식품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걸로 이렇게 허탈하게 해결이 되나? 뭐 이런 것들도 좋아지나?'라는 걸 사실 오히려 제가 경험하면서 놀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 우리의 생활 환경 속에서 부족해져 가는 미네랄과 물 그리고 소금 이런 것들을 기본의 조건을 맞춰 줌으로 해서 내 몸에 좀 개선을 한번 도모해 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